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잉여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법인 대표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은 꽤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하여 오셨지만 아직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익잉여금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익잉여금은 많은데 왜 보통 예금 잔액은 많지 않은지,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면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짚고 가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까지 쌓여있는 누적액 중에서 배당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릅니다. 잉여금이 쌓여지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이익이 회사 내에 쌓여 있으면 그게 바로 이익잉여금이 되는 것이고요. 이익은 회사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부동산이 매각하였을 경우에는 차익을 보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익잉여금으로 쌓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회사 잉여금이 저렇게 많이 쌓여 있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대표님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통장에는 항상 돈이 없어서 좋은 월급을 줄 수 있을까 없을까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있는데 잉여금이 30억, 40억, 50억 있다라는 사실이 본인이 믿기지가 않는다라는 부분인 거겠죠. 그 많은 잉여금이 어디에 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예상하시겠지만은 대다수가 부동산 아니면은 다른 자산으로 대체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유동 자산으로서 대체되어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 규모에 비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은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대표님들께서는 많이 번 만큼 앞으로 어떻게 엑시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조력을 받아서 플랜을 세워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업활동을 잘해왔다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잘하신 일이 되는 거고요. 다만 적절한 시기에 엑시트를 하지 않고 회사에 계속 쌓아놓는다라면 폭탄적인 세금의 요소에 있어서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더 위험한 얘기를 드리게 되면은 시가과세라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잉여금에 쌓여있는 30억이라는 금액은 액면 금액입니다. 근데 이 30억짜리가 60억으로 둔갑하는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를 보자고요. 자, 첫 번째로는 회사를 이제 나는 그만해야 되겠다. 회사를 접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자녀가 사업을 승계를 원하지 않아서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갑작스럽게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회사를 정리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회사를 청산할 때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익잉여금 전액에 대해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물리게 되는 거죠. 이 케이스에서는 회사의 액면가액은 30억입니다. 30억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 15억 정도 되는 세금을 내시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대표적인 시가과세에 해당을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상속이 개시가 되어버리면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에게 회사의 주식이 상속이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30억짜리의 이익잉여금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를 해봤더니 시가는 60억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억짜리 회사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60억에 대한 세금을 절반을 내게 되면은 30억이라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케이스가 발생을 합니다. 아주 환장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잉여금이 아주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이 두 가지 케이스인 거예요. 비상장 주식의 값어치는 회사의 순자산, 잉여금이 거의 순자산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리고 순손익가치, 순손익가치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매년 발생하는 단기 순이익을 말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중평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중평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얘는 머리가 엄청나게 큰 아이고 얘는 머리가 조그만 아이예요. 이 두 가지를 합치고 나면 머리가 엄청 큰 아이로 가중평균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손익가치가 상당히 높은 회사 같은 케이스에는 아까처럼 순자산은 30억인데 순손익가치와 가중평균 이후에는 60억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다. 상당히 환장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50%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고 청산을 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아주 안 좋은 케이스는 상속의 상황이 되어서 터무니없이 높은 주식가치로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낼 수 있다. 상속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여나 상속이나 세율은 똑같고요. 그리고 주식가치평가도 상속이나 증여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이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가 가장 낮을 때입니다. 자, 우리 회사는 오늘부터 계속 하락할 것이다. 망해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변칙적으로 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 하나 설립해놓고 회사에서 계속 급여만 받아가면서 회사를 망하게 만드는데요. 그거는 내기다망에 걸려서 반드시 세무조사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반드시 확률이 도대체 얼만큼 되느냐? 적어도 50% 이상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50%라면 저는 겁나서 절대 차를 운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